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마치 초능력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초능력을 우리 손에 쥐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지식의 씨앗을 퍼뜨리는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의 칼이 저절로 날카로워지지 않듯 우리의 집중력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뇌가 어떻게 집중하고 또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지를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몇 분, 몇 시간 동안의 집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뇌를 명료함과 절제력의 요새로 재설계하는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호흡법, 시각적 고정 기술, 신경 전달 물질의 재조정,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해 어떻게 혼돈의 안개를 걷어내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학업 성취, 운동 능력 향상,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중력이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복잡한 신경회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의 사령관은 바로 전두엽 피질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주의력, 의사결정, 그리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총괄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내가 관련 없는 자극들을 필터로 걸러내고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필터링 과정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단 하나의 물체에만 조명을 비추듯 명확하고 강렬하게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쉽게 산만해지며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뇌에 끊임없는 폭격을 가합니다. 알림, 소음, 대화, 시각적 혼란. 뇌는 매 순간 무엇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동기나 스트레스 같은 내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외부 신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은 우리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끕니다. 이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환경의 위협을 끊임없이 탐색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위험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공부나 업무, 전략 구상처럼 깊은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주의력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90분 동안 최고의 인지 능력을 유지한 후 휴식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디안 리듬이라 불리는 이 주기에 맞춰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작업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주 잠깐이라도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나 소리를 접하는 정신적 프라이밍은 뇌의 주의력 회로를 미리 예열시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세조차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살짝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우리의 뇌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집중력 강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시각적 타겟팅, 즉 한 곳을 응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가 당신의 뇌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문자 그대로 결정합니다. 시야를 좁혀 하나의 점이나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면 뇌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억제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두정엽의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수렴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초기 인류가 먹잇감을 추적하거나 포식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목표물을 향하고 있을 때 뇌는 내면의 잡담을 줄이고 특정 과제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선수, 군인, 예과 의사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직업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각적 고정 기술을 훈련하여 정확성, 반응 시간,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향상시킵니다. 단위에서 3분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 준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작은 점, 벽의 얼룩, 혹은 책상 위 펜의 끝부분을 하나 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이 과정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뇌가 집중된 평온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면의 대화는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반대로 방안을 훑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처럼 빠르고 불규칙한 안구 움직임은 새로움과 산만함에 관련된 뇌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뇌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사용함으로써 뇌에게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이자 수동 조종 장치인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입니다. 바로 이중적 특성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전환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 중 하나는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코로 짧게 2번 연달아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집중을 위한 완벽한 내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한두 번의 생리학적 한숨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은 줄어들고 정신은 명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를 약간 높이면 우리 몸은 통제된 방식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혼란스러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시각적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고 반응 시간을 단축하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깨끗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모든 생리적 변화는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부터 음악가, 특수부대 요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몇 분간 의식적인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이유입니다. 집중이란 외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하여 내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물질로 오해받지만 그 본질은 동기부여, 추진력,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의 분자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등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중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면 뇌는 특정 행동이나 목표에 의미 있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방향으로 주의력과 노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파민이 실제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 자체를 정신적으로 보상해줄 때 꾸준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하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자극적인 영상처럼 즉각적이고 외부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점차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웬만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 없이는 동기를 부여받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해결책은 내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며 잠시 멈춰 진행 상황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일기에 적거나 성공한 모습을 시각화하고 집중해서 일한 후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또한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역시 우리의 집중력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 공간을 스캔하며 신호를 찾고 이 신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조종합니다. 시각적 혼란, 소음, 불규칙한 조명, 무질서한 배치는 모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정신적 명료함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집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구조화된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은 뇌의 안전과 안정을 신호하여 인지적 자원을 고차원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책상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시각적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사용하며 백색 소음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청각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집중력을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인 정신적 리허설과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시나리오와 실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오랜 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때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해당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정신훈련이 실제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 전수 없이 머릿속으로 점프를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뇌의 일종의 정신적 스크립트를 각인시켜 실제 상황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마치 잘하는 길을 가듯 침착하고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집중이라는 칼을 날카롭게 벼리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시선을 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집중을 돕는 환경을 만들며 성공을 미리 그려보는 정신적 리허설까지. 이 도구들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중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어떤 혼란도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도구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고요한 전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마치 초능력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초능력을 우리 손에 쥐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지식의 씨앗을 퍼뜨리는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의 칼이 저절로 날카로워지지 않듯 우리의 집중력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뇌가 어떻게 집중하고 또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지를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몇 분, 몇 시간 동안의 집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뇌를 명료함과 절제력의 요새로 재설계하는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호흡법, 시각적 고정 기술, 신경 전달 물질의 재조정,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해 어떻게 혼돈의 안개를 걷어내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학업 성취, 운동 능력 향상,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중력이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복잡한 신경회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의 사령관은 바로 전두엽 피질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주의력, 의사결정, 그리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총괄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내가 관련 없는 자극들을 필터로 걸러내고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필터링 과정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단 하나의 물체에만 조명을 비추듯 명확하고 강렬하게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쉽게 산만해지며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뇌에 끊임없는 폭격을 가합니다. 알림, 소음, 대화, 시각적 혼란. 뇌는 매 순간 무엇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동기나 스트레스 같은 내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외부 신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은 우리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끕니다. 이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환경의 위협을 끊임없이 탐색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위험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공부나 업무, 전략 구상처럼 깊은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주의력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90분 동안 최고의 인지 능력을 유지한 후 휴식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디안 리듬이라 불리는 이 주기에 맞춰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작업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주 잠깐이라도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나 소리를 접하는 정신적 프라이밍은 뇌의 주의력 회로를 미리 예열시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세조차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살짝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우리의 뇌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집중력 강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시각적 타겟팅, 즉 한 곳을 응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가 당신의 뇌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문자 그대로 결정합니다. 시야를 좁혀 하나의 점이나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면 뇌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억제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두정엽의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수렴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초기 인류가 먹잇감을 추적하거나 포식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목표물을 향하고 있을 때 뇌는 내면의 잡담을 줄이고 특정 과제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선수, 군인, 예과 의사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직업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각적 고정 기술을 훈련하여 정확성, 반응 시간,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향상시킵니다. 단위에서 3분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 준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작은 점, 벽의 얼룩, 혹은 책상 위 펜의 끝부분을 하나 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이 과정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뇌가 집중된 평온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면의 대화는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반대로 방안을 훑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처럼 빠르고 불규칙한 안구 움직임은 새로움과 산만함에 관련된 뇌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뇌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사용함으로써 뇌에게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이자 수동 조종 장치인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입니다. 바로 이중적 특성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전환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 중 하나는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코로 짧게 2번 연달아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집중을 위한 완벽한 내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한두 번의 생리학적 한숨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은 줄어들고 정신은 명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를 약간 높이면 우리 몸은 통제된 방식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혼란스러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시각적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고 반응 시간을 단축하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깨끗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모든 생리적 변화는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부터 음악가, 특수부대 요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몇 분간 의식적인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이유입니다. 집중이란 외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하여 내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물질로 오해받지만 그 본질은 동기부여, 추진력,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의 분자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등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중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면 뇌는 특정 행동이나 목표에 의미 있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방향으로 주의력과 노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파민이 실제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 자체를 정신적으로 보상해줄 때 꾸준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하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자극적인 영상처럼 즉각적이고 외부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점차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웬만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 없이는 동기를 부여받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해결책은 내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며 잠시 멈춰 진행 상황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일기에 적거나 성공한 모습을 시각화하고 집중해서 일한 후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또한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역시 우리의 집중력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 공간을 스캔하며 신호를 찾고 이 신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조종합니다. 시각적 혼란, 소음, 불규칙한 조명, 무질서한 배치는 모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정신적 명료함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집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구조화된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은 뇌의 안전과 안정을 신호하여 인지적 자원을 고차원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책상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시각적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사용하며
백색 소음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청각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집중력을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인 정신적 리허설과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시나리오와 실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오랜 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때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해당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정신훈련이 실제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 전수 없이 머릿속으로 점프를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뇌의 일종의 정신적 스크립트를 각인시켜 실제 상황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마치 잘하는 길을 가듯 침착하고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집중이라는 칼을 날카롭게 벼리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시선을 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집중을 돕는 환경을 만들며 성공을 미리 그려보는 정신적 리허설까지. 이 도구들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중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어떤 혼란도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도구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고요한 전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마치 초능력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초능력을 우리 손에 쥐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지식의 씨앗을 퍼뜨리는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의 칼이 저절로 날카로워지지 않듯 우리의 집중력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뇌가 어떻게 집중하고 또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지를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몇 분, 몇 시간 동안의 집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뇌를 명료함과 절제력의 요새로 재설계하는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호흡법, 시각적 고정 기술, 신경 전달 물질의 재조정,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해 어떻게 혼돈의 안개를 걷어내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학업 성취, 운동 능력 향상,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중력이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복잡한 신경회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의 사령관은 바로 전두엽 피질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주의력, 의사결정, 그리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총괄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내가 관련 없는 자극들을 필터로 걸러내고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필터링 과정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단 하나의 물체에만 조명을 비추듯 명확하고 강렬하게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쉽게 산만해지며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뇌에 끊임없는 폭격을 가합니다. 알림, 소음, 대화, 시각적 혼란. 뇌는 매 순간 무엇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동기나 스트레스 같은 내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외부 신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은 우리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끕니다. 이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환경의 위협을 끊임없이 탐색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위험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공부나 업무, 전략 구상처럼 깊은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주의력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90분 동안 최고의 인지 능력을 유지한 후 휴식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디안 리듬이라 불리는 이 주기에 맞춰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작업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주 잠깐이라도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나 소리를 접하는 정신적 프라이밍은 뇌의 주의력 회로를 미리 예열시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세조차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살짝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우리의 뇌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집중력 강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시각적 타겟팅, 즉 한 곳을 응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가 당신의 뇌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문자 그대로 결정합니다. 시야를 좁혀 하나의 점이나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면 뇌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억제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두정엽의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수렴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초기 인류가 먹잇감을 추적하거나 포식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목표물을 향하고 있을 때 뇌는 내면의 잡담을 줄이고 특정 과제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선수, 군인, 예과 의사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직업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각적 고정 기술을 훈련하여 정확성, 반응 시간,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향상시킵니다. 단 2에서 3분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 준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작은 점, 벽의 얼룩, 혹은 책상 위 펜의 끝부분을 하나 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이 과정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뇌가 집중된 평온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면의 대화는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반대로 방안을 훑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처럼 빠르고 불규칙한 안구 움직임은 새로움과 산만함에 관련된 뇌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뇌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사용함으로써 뇌에게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이자 수동 조종 장치인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입니다. 바로 이중적 특성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전환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 중 하나는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코로 짧게 2번 연달아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집중을 위한 완벽한 내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한두 번의 생리학적 한숨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은 줄어들고 정신은 명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를 약간 높이면 우리 몸은 통제된 방식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혼란스러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시각적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고 반응 시간을 단축하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깨끗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모든 생리적 변화는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부터 음악가, 특수부대 요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몇 분간 의식적인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이유입니다. 집중이란 외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하여 뇌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물질로 오해받지만 그 본질은 동기부여, 추진력,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의 분자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등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중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면 뇌는 특정 행동이나 목표에 의미 있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방향으로 주의력과 노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파민이 실제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 자체를 정신적으로 보상해줄 때 꾸준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하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자극적인 영상처럼 즉각적이고 외부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점차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웬만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 없이는 동기를 부여받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해결책은 내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며
잠시 멈춰 진행 상황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도파민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일기에 적거나 성공한 모습을 시각화하고 집중해서 일한 후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또한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역시 우리의 집중력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 공간을 스캔하며 신호를 찾고 이 신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조종합니다. 시각적 혼란, 소음, 불규칙한 조명, 무질서한 배치는 모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정신적 명료함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집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구조화된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은 뇌의 안전과 안정을 신호하여 인지적 자원을 고차원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책상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시각적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사용하며 백색 소음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청각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집중력을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인 정신적 리허설과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시나리오와 실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오랜 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때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해당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정신훈련이 실제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 전수 없이 머릿속으로 점프를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뇌의 일종의 정신적 스크립트를 각인시켜 실제 상황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마치 잘하는 길을 가듯 침착하고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집중이라는 칼을 날카롭게 벼리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시선을 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집중을 돕는 환경을 만들며 성공을 미리 그려보는 정신적 리허설까지. 이 도구들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중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어떤 혼란도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도구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고요한 전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마치 초능력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초능력을 우리 손에 쥐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지식의 씨앗을 퍼뜨리는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의 칼이 저절로 날카로워지지 않듯 우리의 집중력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뇌가 어떻게 집중하고 또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지를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몇 분, 몇 시간 동안의 집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뇌를 명료함과 절제력의 요새로 재설계하는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호흡법, 시각적 고정기술, 신경전달물질의 재조정,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해 어떻게 혼돈의 안개를 걷어내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학업 성취, 운동 능력 향상,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중력이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복잡한 신경회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의 사령관은 바로 전두엽 피질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주의력, 의사결정, 그리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총괄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내가 관련 없는 자극들을 필터로 걸러내고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필터링 과정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단 하나의 물체에만 조명을 비추듯 명확하고 강렬하게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쉽게 산만해지며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뇌에 끊임없는 폭격을 가합니다. 알림, 소음, 대화, 시각적 혼란. 뇌는 매 순간 무엇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동기나 스트레스 같은 내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외부 신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은 우리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끕니다. 이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환경의 위협을 끊임없이 탐색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위험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공부나 업무, 전략 구상처럼 깊은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주의력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90분 동안 최고의 인지 능력을 유지한 후 휴식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디안 리듬이라 불리는 이 주기에 맞춰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작업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주 잠깐이라도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나 소리를 접하는 정신적 프라이밍은 뇌의 주의력 회로를 미리 예열시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세조차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살짝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우리의 뇌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집중력 강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시각적 타겟팅, 즉 한 곳을 응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가 당신의 뇌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문자 그대로 결정합니다. 시야를 좁혀 하나의 점이나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면 뇌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억제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두정엽의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수렴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초기 인류가 먹잇감을 추적하거나 포식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목표물을 향하고 있을 때 뇌는 내면의 잡담을 줄이고 특정 과제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선수, 군인, 예과 의사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직업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각적 고정 기술을 훈련하여 정확성, 반응 시간,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향상시킵니다. 단위에서 3분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 준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작은 점, 벽의 얼룩, 혹은 책상 위 펜의 끝부분을 하나 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이 과정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뇌가 집중된 평온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면의 대화는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반대로 방안을 훑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처럼 빠르고 불규칙한 안구 움직임은 새로움과 산만함에 관련된 뇌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뇌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사용함으로써 뇌에게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이자 수동 조종 장치인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입니다. 바로 이중적 특성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전환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 중 하나는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코로 짧게 2번 연달아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집중을 위한 완벽한 내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한두 번의 생리학적 한숨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은 줄어들고 정신은 명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를 약간 높이면 우리 몸은 통제된 방식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혼란스러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시각적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고 반응 시간을 단축하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깨끗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모든 생리적 변화는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부터 음악가, 특수부대 요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몇 분간 의식적인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이유입니다. 집중이란 외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하여 뇌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물질로 오해받지만 그 본질은 동기부여, 추진력,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의 분자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등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중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면 뇌는 특정 행동이나 목표에 의미 있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방향으로 주의